함수를 시작하죠. 함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여러 가지 함수와 합성함수, 역함수 이렇게 나뉘어요. 합성함수, 역함수는 조금 계산하는 느낌이 있다면 여러 가지 함수는 그냥 판단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대단한 건 아니고 함수냐 아니냐, 함수라면 어떤 함수냐 그런 것들 이렇게 대조합니다. 그 어떤 함수냐가 종류가 한 4가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여러 가지 함수까지만 할 것 같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뭘 알려주냐면 그냥 함수도 있고요. 이게 1번 얘기인데 2번은 1대1 함수, 3번은 1대1 대응, 4번은 항등함수, 5번은 상수함수. 이 정도가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함수예요. 그리고 함수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이 3번 1대1 대응입니다. 함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도 저걸로 나오고 함수는 저걸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 근데 일단은 하나씩 소개를 할게요. 함수도 소개할게요. 함수. 그래, 뭐니 해도 함수를 잘 이해하면 좋죠. 잘 이해하지 않으면 거의 이해하지 못한 것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래도 조금 할게요. 함수라는 것은 수학적인 정의는 x와 y의 대응 관계로 정의가 됩니다. x값이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 개념을 그래서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y도 y 값이 여러 개 원소. 그걸 집합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주머니 같은 모습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원소하고 이쪽에 있는 원소하고 대응되는 거, 대응이라는 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것, 이게 함수의 정의예요. 되게 짧은 말인데 여기에 그냥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함수가 함수인 걸로 이해하는 것보다 함수가 아닌 걸로 이해하는 게 편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이 가장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대응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함수가 아닌 것은 하나가 아닌 것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하나가 아닌 건 뭐가 있냐 하면은 2개, 3개, 4개. 그럼 우리 여러 개라고 하죠. 또는 0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이렇게 여러 개 대응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상황이 함수가 안 되는 거죠. 또는 x2가 아무데라도 대응되지 않아. 그 0개잖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꼭 하나로 가야 된다. 다른 게 간 걸로 가는 건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x인 거예요. x가 하나로 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함수가 정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함수예요, 이런 거. 이제부터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그보다 1 큰 값으로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y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함수가 영어로 펑션인데 이게 작용하다, 기능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거예요. 여기 더하기 1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단순한 프로그램이죠. 이 경우는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y는 sin x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 같은 것도 배우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왜 하나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과학 실험 같은 걸 생각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실험을 하는데 내가 어떤 조작을 했어. 그때 결과값이 하나가 있어야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구나 그걸 알게 되지. 내가 뭘 조작을 했는데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된 건지 안 된 건지 사실 알 수가 없죠. 이렇게 결과값이 여러 개가 안 되고 결과값이 아예 안 나와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울릴 만한 원인과 결과 이런 식의 말인 것 같아요. 이걸 과학에서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과학을 배울 때 이런 말들 이미 배우는지 고등학교 가서 배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변인, 독립변인, 뭐 통제변인, 뭐 실험군, 대조군. 지금 제가 얘기한 과학 용어 중에서 들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어쨌든 X가 원인이에요. 거기에 이제 결과가 하나씩 분명히 딱 있으면 관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네,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함수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슈퍼에 가서 사탕 사는 것도 다 함수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탕이 하나에 300원이면 비싼가? X개 사면 300X원 내야 돼요. 근데 봉투를 사야 돼. 봉투 값이 50원이야. 라고 하면 훌륭하게 함수가 되는 거죠. 사탕 개수에 대해서 내가 지불할 금액이 하나씩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요. 함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1대1 함수는 뭐냐? 이제 이런 경우는 안 되지만 양다리 걸치거나 뭐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이렇게 결과값이 하나씩 나오긴 하는데 여러 개가 한 가지 값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1대1이라고는 하지 못하잖아. 함수는 함수인데.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에 하나인 거 그걸 그냥 1대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직선이에요. 직선 다 생겼어요. 그 x축, y축을 제가 그린다면 x축 그렸어요? y축 그렸어요? 내가 여기 x값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딱 하면 y값 딱 하나 걸려. 이런 게 1대1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같은 거니까 2차 함수 이것도 이제 그 x축, y축, 대축 그릴게요. 그러면 x값을 하나 이렇게 딱 했어요. 하나가 대응되죠. 함수인 거예요. 어디다 보다 하나씩 대응되잖아요. 그죠? 근데 x값을 이걸 해도 y값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 값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는 함수인데 얘는 1대1은 아닌 거야. 얘는 1대1이고. 그렇다면 이제 함수가 이런 함수도 있어요. 네, 이런 원으로 할까? 원도 뭐 같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x값 하나 딱 하는데 오 y값 두 개 나와. 이러면 이제 함수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관계식이 나오지 않느냐 하면 관계식이 나와요. 그거 알잖아요. x제곱부터 y제곱은 뭐 r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직선은 함수말 써요. 1차 함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은 함수말 안 써요. 그 고도사 상에서 뒤에 원 배울 때 뭐라고 하냐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방정식은 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되는 것들만 모아놨을 때 이렇게 원이 되는 거야. 이 식에 만족하는 거.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함수와 방정식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방정식이 좀 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얘는 함수하는데 방정식이 되잖아, 그치? 뭐 그런 거니까.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 있잖아요. 이런 직선? 이런 직선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돼. 어쨌든 이렇게 세로로 그었을 때 하나씩 걸리면 그건 함수예요. 무조건 함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1대1은 아닌 거지. 이건 막 무한대로 많은 것도 다 값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x값 하나에 y값이 그냥 뭐 무수히 많이 나와서 그죠? 이거 이제 함수가 아닌 거야. 함수는 아닌데 방정식으로 쓸 수 있어. x는 3 이렇게. y는 2 이렇게. 얘는 함수야. 함수도 1대1은 아니고 이걸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하면 상수함수라고 해요. 상수함수. y는 상수니까 그걸 말고도 상수함수라고 해요. 네. 근데 얘는 함수는 아니에요. 함수 아닌데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직선 파트에서는 이것도 직선이기 때문에 1차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묘하게 드러나는 게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다들 눈치 못 채고 넘어갔었을 거예요. 그때 연립방정식 배우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을 보시면은 다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근데 이 그래프는 직선이라고. 뭐 교점 이렇게 나오고. 네. 그래서 열린 방식 배우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배워요. 그 다음에 1차 함수 마지막 단원 제목이 뭐냐면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이에요. 하면서 이제 열린 방정식을 1차 함수 그래프로 푸는 것에 대해서 이때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이게. 1차 함수는 아닌데 1차 방정식은 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뭐 등장하곤 합니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쓸데없이 많은 얘기를 한 셈이긴 한데 네, 뭐 그래요. 좋아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의 함수가 그냥 서로 관계가 지어지는 거고, 네, 원인의 결과가 있듯이 뭐 하나에 하나가 대응되는 뭐 그런 것만 좀 되면 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얻었으면 좋겠냐면요. 제가 만약에 세로 방향을 풀었을 때 계속해서 하나씩 걸린다면 걔는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함수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함수라 하더라도 가로 방향으로 풀었을 때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으면 1대1 함수가 돼요. 그래서 얘는 1대1이 아니에요. x값이 벌써 3개나 같은 값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1대1 함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세로로 그어도 가로로 그어도 다 한 번씩만 만나고 있으면 그래프가 그럼 걔는 1대1 함수인 거예요. 카라가 까져 있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 선생님 이빨 고춧가루 껴 있어도 아무 말 안 해줄 거죠. 네, 상처받지 않아요. 네, 그대로 영상 찍어서 수업하는 게 그게 나중에 상처예요. 네, 가만두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상수함수 얘기했어요. 함수도 얘기했고요. 1대1 함수 얘기했죠. 주의공과 또 항등함수 먼저 합시다. 항등함수는 뭐냐면 항상 같은, 근데 뭐가 같냐면 x하고 y가 같은 그거예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요거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셜. 네. 저기 이제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덧셈에서 0이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곱셈에서는 숫자 1이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함수에서는 기본값이야, 기본값. 항등함수.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합성함수 같은 걸 했을 때 좀 이제 왜 기본값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냥 뭐 그래요.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 빼고 다 얘기했어요. 1대1 대응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걸 설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숫자 주머니죠. 숫자 주머니. 큰일 났다. 방금 함수가 아닐 뻔했어요. 함수가 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둘 다 함수입니다. 모든 x값이 하나씩 대응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다 1대1 함수네요. 그죠? 네. 하나에 하나로만 가고 있으니까. 네. 2대1 그런 상황 없어요. 네. 2대1, 3대1, 2대1 다 함수 맞아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여기 이게 다 대응됐잖아요. 그죠? 다 대응됐다고 해서 1대1 대응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대응되지 않고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둘 다 1대1 함수고 이것만 1대1 대응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건 1대1 함수고 이건 1대1 대응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둘 다 1대1 함수예요. 네. 1대1 대응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 중에서. 네.
근데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은 좀, 네,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이따 보여주도록 할게요. 1대1 표현과 1대1 함수의 그래프의 차이. 오케이, 그럼 이제 얼추 설명은 다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왜 함수라 하는가 또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1대1 나 뭔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기억 안 나는데. 자, 그냥 왜 함수라고 하는지 그거 얘기 좀 해볼게요. 전 처음에 이제 함수가 우리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방정식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되게, 네, 등식 이런 것은 되게 와 닿아요. 일상생활 안 써도 같은 식 뭐 이렇게 등호가 있는 식 이런 게 많은데 방정식은 왜 방정식이야? 네, 그거 아는 사람 없죠? 왜 방정식인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되게 오래된 녀석일수록 그 유래가 우리가 짐작하지 못한 막 그런 상황에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별로 할 필요가 없지만 방이 사각형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 사방 또 방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 어쨌든 이런 데다가 막 숫자 써서 계산을 막 하곤 했었나 봐요. 마방진 그런 것도 있잖아. 마방진 아나 수도쿠 같은 거. 네. 처음에 옛날에 어떤 계산할 때 이런 걸 좀 썼었나 봐요. 그래서 네. 옛날 수학책에 사단원, 방정 이런 게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방정이라는 방정식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그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함수도 이렇게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게 상자 함자더라고. 상자 함자 언제 쓸까 했더니 함 사세요 이런 게 있긴 했었는데 여러분은 그런 거 잘 모를 것 같고, 보석함, 선물함 이런 거 하면 상자라는 의미는 알 것 같고, 네, 포함한다 할 때도 그 함자가 상자 함자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함수 이렇게 설명하면 보통 숫자 주머니로, 그러니까 숫자 상자, 숫자 주머니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함수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로 펑션이어서 그래, 펑션. 네, 알파벳 알아놓겠죠? F-U-N, C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별거 같은 우리나라에서 저게 발전했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함수를 이렇게 쓰겠죠. 이게 외국에서 이제 저렇게 용어 생겨서 우리나라 수입될 때 중국 거쳐서 들어오거나 일본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중국식 한자로 번역해서 오기도 하고 일본식 한자로. 근데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이제 어떤 단어를 받을 때 음차라고 하는데 그 음만 좀 따와요. 그래서 그 음하고 비슷한 한자를 그냥 갖다 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섭씨온도, 활씨온도 할 때 그게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온도 0도에서 100도까지 했던 그것을 이제 셀시우스가 우리 김씨, 이씨, 박씨 하는 것처럼 섭씨 이렇게 얘기를 이름 붙인 거고,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은 31도에서 211도까지인가 아무튼 그걸로 온도계를 만드는데 그 사람은 화씨 이렇게 해서, 네, 섭씨가 만든 온도 측정도, 화씨가 만든 온도 측정해서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펑션, 펑수, 함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중국식 말하는 거. 거기 이제 가장 적절한 의미가 정말 난데없는 그런 걸 갖다 쓰면 좀 그러니까, 네, 숫자, 수, 상자 이런 걸 갖다 썼나 봐요. 발음도 의미도 좀 관련된 거예요. 네, 그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네, 대략적인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함수면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하는 걸 이렇게 확인한다고, 그 다음에 1대1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렇게 확인한다고.
그래프 하거나 그것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가장 헷갈릴 만한 것은 여기 4-에 서로 같은 함수 있거든요. 그 문제가 67페이지 479번부터 482번까지 4문제인데 뭐 481번 같은 거 보시면 fx하고 gx 두 함수를 보시면 누가 봐도 다른 함수거든요. 그죠? 근데 서로 같은 함수인지 알아보시오.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 답은 서로 같은 함수이다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은 별말이 없으면 나 그 얘기도 안 했네. 세상에 완상에 이 x 집합 여기를 x가 정의된 집합에서 정의 집합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정의 영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정의 구역, 정의된 구역. y가 원소가 있는 게 공역이라고요. 이것도 참 이거 잘 쓰는 한자여서 별로 와닿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가능성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대응되는 게 있고 이렇게 대응되지 선택받지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대응된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해요. 치역. 이것도 진짜 잘 안 쓰는 건데 가끔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면 HP, MP 이런 거 좀 아십니까? 헬스 포인트, 만화 포인트 능력치 그럴 때 이제 7 쓰거든요. 이 값치자예요. 값. 자, 그래서 실제 값으로 선택된 애들 치역. 이 세 단어인데 되게 그 기본 용어여서 당연히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치역은 맨날 공역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별말에 보시면 정의역을 x의 어떤 범위를 실수 전체로 놓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도 막 3차함수는 이렇게 그리고 1차함수는 막 이렇게 그려요. 무수히 많은 모든 x값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쪽 라인 문제는 정의역이 -1, 0, 1, 3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직선들이 어떻게 되냐면 -1대 하나 그리고 0대 하나 그리고 1대 하나 그리고 점 3개 찍어야 돼요. 점 3개 찍어도 그래프가 된다고. 그냥 이것만 여러분이 잘 아시면은 이거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마침 두 개가 같은 점 3개가 이 점 3개면 직선도 이 3차함수도 이 정의역에선 똑같은 점 3개로 나오거든. x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y값이 똑같아. 그럼 같은 함수예요. x와 y의 대응 관계가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역에 의해서 서로 다른 식이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초반에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83, 484 그래프 그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483처럼 실수 전체만 그냥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483처럼 1, 2, 3 딱 3개만 얘기하고 있으면 점 3개 딱 찍고 끝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6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1대1 함수, 1대1 대역, 항가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나와있죠? 상수함수는 y는 몇? 이런 게 다 상수함수고요. 항가함수는 y는 x 요거 따라 하나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만 알면 돼요. 그리고 여기 1대1 함수 표현법이 나와 있네요. 그거는 좀 잘 확인해 둡시다. 확인했어요? 1대1 함수 정의? 이식 써있네. 찾았어요? 그걸 보고 1대1 함수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면 돼요. 1대1 함수 이렇게 한글로 써놓고 어떤 fx가 이럴 때 라고 하면 1대1 함수 1대1 이런 식의 얘기해요. 이제 이걸 읽어내봅시다. 집합, 명제, 함수 이 세 단어는 수학을 어떤 외국어라고 봤을 때 그 외국어 교재의 처음 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벳부터 배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내셔야 되냐면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 이렇게 읽어내시면 돼요. 그럼 1대1이 되는 거야. 봐봐. x 값이 다른데 y 값이 같다 하면 1대1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근데 사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신경 쓰면 좋겠어요. 왜 굳이 는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이거 대응 문제 써볼게. 대응 문제. 대응 문제 쓰면 fx1은 fx2이면 x1은 x2 이렇게 쓰면 좋잖아. 그렇지 않아? 네. 똑같은 말이야 당연히. 이것도 1대1 혹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제 y 값이 같으면 x 값이 같았을 거야. 라는 식의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굳이 이렇게 쓴 이유라고 한다면 x 기준으로 y를 얘기해야 돼서 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1대1 함수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과 1대1 대응의 차이는 무엇이라고요? 하면 여기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읽어내시면 돼요.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대응. 알겠어요? 1대1이면 다 1대1 함수인데 그 중에서도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그러니까 공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되고 있으면 1대1 대응이라고 한다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필요한 설명 다 했습니다. 1대1 대응이 중요한, 근데 왜 중요하게 다루시는가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유형 8번까지 풀 수 있게 됐고요. 거기까지 문제만 좀 살펴봅시다. 유형 1번 보시면, 자, 521번을 보고 대답을 해볼까요? 521번 딱 보시면은 함수인 거 고르래요. 함수인 거 고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프에서 함수인 거 고르려면 어떻게? 세로줄. 알겠어요? 세로줄 그어서 하나씩 대응되겠지. 아닌 거 있어요? 뭐 있어요? 기억 하나 있어요. 기억만 여러 개 대응돼. 나머지 다 하나씩 대응되죠. 그죠? 혹시 대응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함수가 아니에요. 여러 개도 안 되고 0개도 안 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 함수값 구하기. 이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예요. fx 10주고 뭐 이런 거지. fx가 2x 플러스 1일 때 f3은 이런 식의 위치를 있잖아.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장난치다. 그럼 f 2x 플러스 1이 뭐 3x 플러스 4야. 그때 f3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좀 나이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쫄지 말고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가 3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x가 얼마예요? 1이죠. x가 같은 시간에 있으면 같은 값이어야 돼요. 그래서 f3은 얼마 나오면 7 나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어요? 524번 풀 때 참고하세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정의역 어쩌고 치역 어쩌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30번을 보시면 530번을 읽어보시면 마이너스 1, 0, 1 이 세 개가 정의역인 함수가 있는데 그 식이 a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2차로 식으로 되어 있어. 근데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4일 때 a 값이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은 f-1, f0, f1을 더한 게 4구나 라고 생각만 하셨으면 돼요. 이게 치역이야. 마이너스 1, 0이 일 때. 이 식에다 대입하는 거지. 대입해서 더하면 a에 대한 식이 나와서 그냥 풀립니다. 네, 유형 4번이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헷갈릴 만한 문제예요. 식은 분명히 다른데 같다며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그 얘기는 정의역이 마침 두 함수가 같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34번을 보시면 534번은 공집합이 아닌 정의역이 있는 두 함수가 있는데
하긴 정의역이 공집하면 다 똑같은 함수가 되겠구나. 네. 그 두 함수 분명히 식이 달라. 하나는 2차식이고 하나는 1차식인데 그게 두 개 같으려면 집합 x는 무엇이 될까? 이 어떻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대답을 좀 해주시죠. 그래도 오늘 함수를 배웠는데 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같게 하는 정의역을 모두 구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구해야 되면 될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뚜뚜뚜뚜뚜 교점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 그냥 갖다 놓고 x가 구하면 돼요. 만약에 그 x값이 마이너스라고 이게 나오잖아? 그죠? 그럼 정의역은 마이너스 1, 2 이렇게 하면 같은 함수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도 같은 함수가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도 같은 함수가 돼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예, 모든 부분집합이 다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35, 유형 5번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인데 536번에서 이렇게 나와있어요.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은 아닌 거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죠? 일단 함수인 건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죠? 세로 방향. 그럼 1, 2, 3, 4, 5번 다 세로 방향 오면 하나씩만 걸립니까? 예, 그럼 이거 5개 다 함수입니다. 1대1인 건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죠? 가로 방향. 가로 방향 했을 때 하나씩 걸리는 건 뭐예요? 1, 2번만. 그죠? 네. 그럼 1, 2번 중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이게 아직 용어가 입에 안 달라붙을 거야.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대응이고요.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이 되면 대응이라고. 1대1 대응. 네. 자, 그러면 보통은 여기 써있듯이 공역도 실수 전체인 게 대부분이에요. 그죠? 가능성이 집합이어서 대응될 수 있는. 네, 정역도 대부분 이제 별말하는 실수 전체인데 1번은 그 세로 방향으로 y값 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대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번은 양수 부분만 대응되어 있고 음수 부분은 y값이 대응되지 않고 있죠. 그럼 거기 공역이 이제 대응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야. 치역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1번이 1대1 대응이에요. 2번은 1대1 함수이긴 한데 1대1 대응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이렇게 판단한다. 자, 그래서 이제 유형 6번, 유형 7번, 유형 8번을 하면 되는데 유형 6번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1대1 대응이 되게 할 조건. 네, 여기는 별표를 하나 좀 해주세요, 지금. 그래서 꼭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유형 6번을. 네. 또 마지막에 할게요. 유형 7번부터 할게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가 이제 제목이네요. 항등함수는 뭐라고 했죠? y는 x. 상수함수는 y는 숫자. 알겠어요? 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되게 허무한 경우가 나오는데 544번. 이게 익숙해지면 진짜 우스운 문제인데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냥 손도 못 대고 뭐지? 하고 그냥 끝날 수 있는데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항등함수, 상수함수라고 알려주고 F5는 G5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F1 더하기 G2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fx 항등함수니까 fx는 뭐겠어요? 그쵸, x예요. f5는 뭐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걸 알아도 이걸 대답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 f1은 뭐겠어요? 네,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항등함수예요. 상수함수는 gx는 뭐냐면 어떤 숫자가 나온다고. 알겠어? 근데 g5가 5잖아. 그러니까 이 상수함수는 5인 거예요. 그럼 g는 얼마겠어요? 5인 거야. 이거 계속 x값이 상호시키면 계속 5인 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돼요.
특이하죠? 되게 원론적이에요. 자, 유형 8번 함수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처럼 이것도 이제 딱 풀모음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 그 548번 가지고 해줄게요. 548번. 8-2번 내가 만들어야지. 1, 2, 3, 4, 5, 6, 7, X, Y 이렇게 하지. 이거는 딱 3개 대답하면 돼요. 첫 번째가 함수 개수. 이게 개수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 개수. 상수함수는 너무 쉬워. 상수함수 개수. 그 다음에 증가함수 개수. 개수는 전부 다 그 마지막 단원이 경우의 수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증가함수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해되게 보세요. 함수는 x에서 y로 함수가 몇 종류나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얘기인데, 뭐 대응관계 좀 다르면 다른 함수가 되겠지. 1은 몇 가지로 대응될 수 있어요? 4가지 중 하나로 대응될 수 있겠죠, 그죠? 1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습니다. 2는 역시 4가지. 1이 간 걸로 2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 3도. 그래서 이게 함수의 개수야. 이 공식이야, 그냥. x의 y제곱 이렇게 해야 되나? 이 끊기는구나. 정역 원소 개수의 공역 원소의 개수. 네, 이렇게 하면 함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1대1 함수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1대1은 1이 넷 중에 하나 갔어. 그럼 2가 1이 간 걸로 가면 안 돼요. 1대1이니까.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가야 돼. 그 다음에 그 3은 나머지 둘 중 하나로 가야 돼요. 이게 1대1 함수 개수예요. 이거 주로만 해도 웬만하면 다 풀려요. 상수함수 개수는 다 4로 가는 거 하나, 다 5로 가는 거 하나, 뭐 이렇게 해서 4가지 나옵니다. 그냥. 이게 그냥 공역 개수예요. 네. 근데 이제 경우의 수에서 이걸 4, 3, 1을 뭐라고 배우냐면 4, P, 3 이렇게 배우거든. 기억나요? 아니, 기억나요? 뭐야? 모르면 잠깐. 수학은 P하고 C를 배웠나? 증가함수가 4, C, 3이에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네. 이게 고르다는 뜻이거든. 이 4개에서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 이렇게 3개 골랐잖아? 그럼 순서, 이건 이제 순서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건데, 얘는 순서를 발생시키잖아. 그냥 그 4명 중에서 대표 3명 뽑으면은 오히려 순서를 없애줘야 돼. 이렇게 막 나눠서. 왜냐면, 일단 이렇게 4, 5를 뽑잖아? 그럼 알아서 결정이 돼, 순서가. 그러니까 내가 순서를 정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이런, 이게 마지막 함수의 개수 문제예요. 수업 끝내고 싶다. 6번 남았죠. 자, 힘내봅시다. 6번. 6번은 사실 문제 4개가 다 다른 문제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그래도 간단히 538하고 539 정도 설명하고 나머지 2개 이해 좀 해보세요. 일단 539가 제일 쉽습니다. 539 먼저 해볼게요. 539는 x가 1일 때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식이 좀 달라요. 왼쪽은 기울기가 1이에요. 오른쪽은 기울기가 2예요. 그죠? 네. 근데 그게 1대1 대응이 돼야 하는데, 일단 직선이면 일단 1대1은 되잖아. 그치? 직선은 원래 1대1 돼요. 세로 거도 가로 다 하나씩 원하니까. 근데 그 중요한 것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가 뭐라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꼭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그것만 알면 풀려서 이 문제가 단순한 거예요. 위식에다 1 넣으면 3이잖아요. 그죠? 아래식에다 1 넣으면 2 더하기 a잖아요. 그게 같은 된다고. 2 더하기 a는 3 이걸 풀면 되는 거야.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538번 되겠습니다. 자, 정의역 마이너스에서 2까지, 치역 마이너스 2에서 7까지. 그리고 함수는 1차함수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양수인 걸로 준비했어요. 이렇게 얘기 나와있어요. 그때 이제 A,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구해봅시다. 질문이 이거예요. 1대1 대응일 때예요. 알겠어요? 1대1 대응일 때. 이건 결론을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래야지 1대1 대응돼요. 이래야지. 끝에서 끝으로. 왜냐면 정의역 다 사용했죠. 공역도 다 사용해서 사용한 건 다 사용한 공역은 치역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1대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만 먼저 얘기하자면 그냥 이런 양수인 대각선 점 죽이면 직선 구해주잖아. 이거 뭐 3 커질 때 9 커졌구나. 그럼 3x.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7 넣으려면 더하기 1 있어야겠네. 그래서 그냥 AB 나온다고. 직선 구하면 돼. 그런데 너희들 뭘 배워야 되냐면 이제부터 내가 그리는 게 함수인지 아닌지, 함수라면 어떤 함수인지 이런 것을 좀 대답을 해보세요. 자, 일단 이거는 그렇습니다. 빨간색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수 전차. 정의역은 이 마이너스에서 이 사이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역은 마이너스에서 7 사이 여기만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린 그림을 관찰할 때 이 바깥쪽은 보면 안 돼요. 안쪽만 보셔야 돼요. 안쪽만. 바깥쪽에 낚이시면 안 돼요. 자, 빨간색은 함수일까 아닐까? 뭐라고? 아니에요. 맞아요. 이유는? Y축에 대응하지 않아서? 빨간색이 함수가 아닌데 함수가 아닌 이유가 뭘까요? 함수가 아닌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는지 생각해보세요. 어떠면 함수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가 아닌 거, 0개거나 여러 개인 거. 그러니까 정역에 있는 원소가 여러 개가 대응되거나 0개, 대응되지 않거나.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1대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개인 상황은 없어. 근데 0개인 상황이 있어요. 여기 좀 보이세요? 대응되지 않고 있는 x값들. 그 다음에 여기도 대응되지 않고 있는 x값도 있어요. 정역이 비는 거야. 거기, 아무것도 대응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함수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얘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직사각 안쪽만 보셔야 돼요. 함수일까 아닐까? 파란색. 정의역이 다 하나씩 대응되고 있으면 그게 바로 함수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함수는 맞아요. 게다가 1대1이죠. 네. 근데 1대1 대응일까 아닐까? 1대1 함수는 확보가 됐어. 1대1 대응이 될까 아닐까? 하면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 다른지 봐. 그러니까 공역 중에 다 대응되고 있는지, 여기가 공역이 아니겠죠, 여기까지. 대응되지 않는 공역이 있는지를 보라고. 그럼 이 정역 요 안에서 요만큼 대응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만. 나머지가 공역이 대응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함수예요. 라고 이 마지막 설명이 이해가 됐으면 오늘 수업 잘 전달 받으신 겁니다.
빨간색은 함수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파란색은 1대1 대응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